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LNF를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자, 우리가 공시 하나가 뜬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공시를 우리가 그 재무제표 수치를 보면서 수주금액권하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부분하고 요거하고 그 비교를 해보면 되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건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 좀 구체적인 말씀이 좀 있어요. 요걸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저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그 액티브 종목도 대박을 낼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ETF 하는 게 아니라 수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LNF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공시가 나왔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딱 뜨는 그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진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을 텔방에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텔방에 들어와 계시는 게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LNF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바로바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이 공시를 잘 봐야 돼요. 자, 파산을 해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근데 일단 그 승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건의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왜 그런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관련 공시가 여기 나와 있죠. 4월 11일에 있었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건이에요. 이 9조 2,380억짜리 계약건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30년까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계약 상대방이 지금 그 파산을 하는 건의 상황이 작년도 초반쯤에 발생을 했다는 거,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외 뭐 엔사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해외 엔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대강 짐작은 가실 거예요. 엔사 건과 관련한 부분인데, 자, 그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걸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주가 과연 수주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그죠?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손실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수주가 만약에 승계가 된다고 한다면 큰 호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승계가 되기가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것이 승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건과 관련한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예전에 3조 원짜리 계약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3조 원짜리 계약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같다면 문제가 또 틀린데 3조 원짜리 계약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3조짜리 그 계약 터진 거 일단 그게 사실상 그 해지가 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3조 8천억대였지만 뭐 900만 원인가요? 937만 원으로 대폭 줄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 3조짜리 계약하고요. 자, 오늘 공시된 이 9조짜리 계약은 틀리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리면 24년 4월 11일에 그 공급계약 체결권에 대한 공시가 뜬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연 그 수주 그
공시권으로 해서 LNF의 주가가 크게 폭등을 했었느냐 아니면 시원치 않았었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2024년도 4월 차트입니다. 날짜가 정확히 언젠가요? 4월 11일이죠. 4월 11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자, 그 대형 수주 공시가 떴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을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 수주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크게 폭등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공시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미 올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호재가 될 수 없겠죠. 근데 그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 재료로 인한 플러스 이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가가 오히려 내렸다는 거예요. 자, 길게 보면 이때부터 주가는 하락 사이클을 계속 거쳤던 그런 모습이고요.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주 계약건으로 해서 주가가 오른 적이 없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 건에 대한 게 이제 만약에 승계권에 대한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대형 호재가 될 개연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일단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과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제 대형 호재거리가 이제 터져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LNF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악재성 재료라면은 큰 폭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한 11만 원 근처로 그냥 그 평이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서는 역시 이 애프터마켓 시장도 그 같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었던 공시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 수주 공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매출로 어느 정도 부분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이거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주한 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거를 어디서 보시면 되느냐면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그 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감원 전자공시 가셔가지고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사업보고서가 나왔죠? 사업보고서가 나와서 요걸 좀 봅니다. 여기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을 쭉 보시면 수주 상황 해가지고 있죠? 네, 수주 상황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주 총액이 나와 있죠? 수주 총액. 그게 이제 요거예요. 예, 요 부분입니다. 2024년 4월 11일. 그죠? 납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수주 총액도 9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납품액 금액. 그러니까 납품을 한 금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납품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주잔고는 그대로 9조 2382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수주는 받았지만 납품을 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파산한 N사라고 하는 데가 25년 초반 한 3월경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파산이 됐기 때문에 파산이 되는 기미를 알고 납품도 안 했던 거죠. 자, 요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증빙 자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LNF에 대해서는 일단 믿져야 본전, 그죠? 믿져야 본전. 그리고 이 건이 터지면 큰 호재가 된다. 대형 호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한 재료는요.
나오면은 계속 제가 실시간 정보와 자료가 쌓이는 LNF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LNF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실시간 정보 자료 사인 당연히 드리죠.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